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의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게 뭐냐면은 오늘은 그래서 주제가 이제 약간 그 삶 그 자체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남자가 누가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명퇴하기 전까지는 일단 가족에서 위상이 좋다고 그래. 왜 돈을 벌어오니까. 그런데 딱 끝나고 그럼 이제 경제적인 이제 그 이제 능력이 뭐 그래도 뭐 연금 받고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그 여담이지만은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부양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으니까 내가 명퇴하면은 내 와이프하고 잘 놀아주고 애들하고도 잘 여행도 가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해서 막상 하려고 하면은 와이프도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루 종일 집에 있고 약간 삼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속된 말로. 그러면은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나중에 하루 이틀 지나고 한 달 지나고 하면 이제 와이프가 스스로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나가지도 않고.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속 나가서 하니까 이제 명태가 나니까 집에 가만히 있고 싶어 하는데 여자분들이나 애들 입장에서는 약간 힘든 거죠. 그러면은 자기가 좀 나가서 놀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건데 좀 어찌 보면 좀 삶이 조금 그렇죠. 근데 이건 뭐 남자의 문제만이 있는 게 아니라 여성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느 순간에 이제 다 애들 키워놓고 제가 혼자 있다고 한다면은 참 약간 조금은 쓸쓸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그럼 왜 이제 수련을 필요하느냐 이런 거죠. 수련을 깊이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그러니까 지혜의 눈이 열린다. 그렇잖아요. 근데 아빠가 엄마가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약간 어드바이스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줄 수 있고 또는 자기가 어려울 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물론 뭐 이렇게 자식분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 어드바이스를 약간 요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입장에서 내가 지금 우리 수료하신 분들을 공통적으로 20년 이상을 지켜본 바에 의하면은 수료를 깊이 하신 분들은 그 해안이 있더라. 근데 물론 표현 방법이 약간 어눌할 수는 있어요. 뭐 이렇게 좀 많이 배웠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그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분은 어떤 분은 별로 그렇게 가방끈이 길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진짜로 약간 지혜의 그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건 내가 가끔씩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느냐. 자기도 모르는데. 자기도 왜 그런 말이 나오지? 그냥 이 이야기 떠오르니까 이야기한 거래. 그게 지혜의 이야기죠. 물론 이제 왜 이게 떠오르냐, 왜 이런 지혜가 발휘되느냐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우리 이제 선하기론의 그 골자가 있는 거죠. 여유주의 구조 안에, 상주의 구조 안에 이제 지혜의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잘 닦여가지고 하니까 자기도 이게 나오는 건데. 그래서 만약 이렇다고 한다면은 어떤 사람이 나이를 먹고 혼자 있다 하더라도 절대 외롭지 않지 않겠느냐. 그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되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따로 혼자 나가서 놀 수 없어가 아니라 자기가 제발 나랑 같이 있어줘. 이게 되지 않을까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은 왜냐면은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뭐가 대화가 돼.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막 떠올라. 그러면은 어떤 남자가 떨어졌어 이렇게 하겠어요? 어떻게든 한번 더 들어보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수련을 해서 깊이 있게 된다면은 이게 결국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 존재 가치라는 거죠. 나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한 수련자의 존재 가치가 이 수련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외로워지고 쓸쓸해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충만해지고 정말로 아름다워지지 않겠냐는 거 제 하고 싶은 이야기 그런 거죠. 건강도 건강이겠지만 아까 첫 번째 그 건강도 건강이겠지만 두 번째 이 지혜가 발현돼서 그 사람의 그 존재 가치가 높아진다고 하는 거는
그건 자기 자신으로 봤을 때는 이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요? 왜냐면 이 모든 거는 이 세상의 모든 거는 다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죽으면 지구 멸망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내 자신의 존재 가치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그건 금문부활을 준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 그건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인간 누가 그런 이야기 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형벌이 뭐냐, 가장 큰 그러니까 벌이 뭐냐라고 이렇게 누군가가 이야기한다면 뭐 살인이다, 뭐 고통이다, 그게 아니라 가장 큰 형벌이 이거라고 그러잖아요. 그 존재 자체를 없게 하는 거. 내가 고통을 느낀다, 내가 즐거움을 느낀다, 내가 괴로움을 느낀다도 어찌 보면은 내 존재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게 그런 감각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 자체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 감각 자체가 의미가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내 자신의 이 존재 가치가 정말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즐거움이든 슬픔이든 괴로움이든 힘듦이든 나의 존재 자체가 있음으로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 존재 자체를 어떻게 극대화할 거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이 존재 자체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 저는 반야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외롭지 않고 지혜 있는 자는 휩쓸리지 않고 지혜 있는 자는 늘 젊죠. 늘 활기가 있겠죠. 인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최고의 어떤 가치는 어떤 그 지혜가 아닌가라는 인류 성현의 이야기인 것처럼 저는 우리 수련하신 분들 보면은 자기 수련의 과정에 따라서 그 지혜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 봐도 가끔씩 그냥 저기서 툭툭 나오는데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방언이 터시 나오는 거예요. 어쩔 때는 이렇게 질문해보죠. 어떻게 그거 나오셨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생각이 떠올랐대. 그게 일단 이 발현되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말로 귀한 보물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에 사실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감정에 휩쓸리잖아요. 너무 감정에 휩쓸려. 그런데 이 감정에 휩쓸림에 극단으로 치우치면 약을 먹고,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또 옆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겠죠. 그러면 또 그 자신의 그 존재 가치 자체도 또 약간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의 감정이나 이 감정이 늘 깨끗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물들기 쉽고 너무나 때가 타기 쉬운 게 이 감정이거든. 그러다가 이게 어느 정도 이게 한계가 넘어져 버리잖아요. 넘어가 버리면은 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러 사람들 중에 우리 수련을 이제 하러 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 안 하죠. 왜냐면 약간 개인적이 너무 프라이빗한 이야기고 조심스러운 이야기고 또 누가 자기 치부를 드러내고 싶고 하겠어요. 처음에 오신 분들이. 그런데 이제 좀 수련도 깊어지고 수련을 통해서 자기가 이 감정에서 이제 밝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사실은 이 수련을 온 그 목표가 있었다. 목적이 있었다. 그 목적이 너무 이제 약간 뭐 사회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멘탈의 축이 나가가지고 이거 약을 먹어야 되나 그렇지 않아야 되냐라고 이 하나의 기로가 있었는데 사실 그런 와중에 누군가가 자기에게 명상을 하면은 도움이 된다 라고 해서 자기는 이 선택을 하게 됐다. 이렇게 해서 온 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둘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절대 처음엔 이야기하지 않아. 얼굴 보면은 분명 그건데. 절대 이야기하지 않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죠. 인간의 구조가 이렇게 쉽지 않고 정말로
자기다움, 나다움의 이 존재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그 방법론적인 것 중에 이 수련이 정말 나는 정말 탁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와서 수련하면은 맨 처음 오면 얼굴 시커멓잖아요. 얼굴 시커멓고 가슴 답답하고 머리는 붓붓붓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 있으면 같이 예민하신 분들 같이 술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정말 많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게 도움이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약간 메디테이션 명상이라 하면은 너무나 어떤 약간 화려한 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겉으로 이렇게. 근데 그 화려한 것 이면에는 사실은 개개인이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 답답함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어떤 좀 괜찮은 수련법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다스려주는, 접근할 수, 방법론적인 걸 제시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